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산양류 단백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하답니다. 퍼센트 네덜란드 최고급이고요. 미국 초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저분자 피시콜라겐,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BCAA 아미노산 4종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봉규 TV에서 50% 파격 할인입니다. 이렇게 싼 거는 없어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자, K8 정치연구소의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네. 이재동이래네. 이재명 수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재명 수사가 지금 또 늘었습니다. 네. 대선 공작. 수사 맨날 가짜 뉴스 늘기만 하면 뭐 하여튼 뭐 쳐넣어야지. 나 환장하겠어. 그러잖아도 그 이재명 뭐 언제부터 집어넣는다고 해놓고 나서는 그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파가 이번에도 그게 강서구청장 패배에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우리 자유우파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문재인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아닙니까? 둘 다 안 됐잖아요. 예, 하나도 안 되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못하느냐?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지 못할 때는 그렇다 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사전투표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수개표 의무화라든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뭐 4.15 부정선거 그런 얘기를 뭐 안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라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 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 처벌은 그야말로 정의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안전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좌파들한테 이 정부 수사파한테 이 정권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 수사는 6개입니다. 6개. 이걸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자동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서현동,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 그다음에 법카. 이 법카를 거리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공범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법카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만배하고 신앙님의 그 가짜뉴스 대선 공작 이것도 이재명이 지금 배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김병욱, 요 김병욱이 나왔어요. 성남 그 분당 을이죠. 여기 지금 국회의원인데 요 대선 공작 요게 아주 또 지금 이재명이 이건 거의 배후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신앙님보다도 오히려 더 이게 분명하다는 건데 그래서 6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김병욱 요거는 그 보좌관 최현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좌관 최현하고 그 다음에 허재현이라고 그 한겨레 출신인데요. 그 리포 액트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 리포트 할 때 리포고 액트는 행동하다 할 때 행동하다예요. 그 리포 액트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 기자하고 또 그 부산저축은행 여기 회장했던 이자의 그 친처남 이철수라고 있어요. 이철수 이자하고 이제 그 2021년에 만나가지고 말입니다. 이 김병우 그다음에 그 보좌관인 최연 그리고 이철수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가짜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더 어떻게 보면은 김만배 신앙님보다도 더 아주 그 나쁜데 가짜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최재경 녹취록이에요. 들어봤죠? 최재경 녹취록이 뭐냐? 왜 최재경이냐? 이게 궁금할 텐데 최재경 하면 50억 그럼 그 최재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최재경입니다. 이 최재경 이분이 중수부장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과장을 했어요. 중수과장. 이때가 이제 부산저축은행을 갖다 수사한다고 할 때 그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영희를 봐줬다. 그런데 그 당시 중수부장이 최재경이니까 최재경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이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 최재경하고 그 다음에 이철수 이철수라고 그 부산저축은행 그 박 회장 그거에 친처남입니다. 여기하고 전화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최현이라고 그 보좌관입니다. 이 전화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검사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런 것들을 자작극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는 바로 아까 허재현이라고 하는 리포 액트 여기다가 줘가지고서 이거를 지 유튜브에서도 개인 유튜브에서도 하고 리포 액트에도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봉지욱 기자라고 들어봤죠? 여기 JTBC에도 줬습니다. 그래서 JTBC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도를 해가지고 이걸 3월 1일 날입니다.
우리가 3월 9일 날 선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1일 날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그 후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공작이 바로 이 김병욱 공작인데 문제는 김병욱이 누굽니까? 7인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철험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 중에 핵심이지, 가장 핵심 측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의 그 대장동 그 부산저축은행 이거 뭐 봐줬다고 하는 그 TF 걔들이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걸 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TF 팀장이었습니다. TF 팀장이 바로 이 김병욱이고 김병욱의 보좌관인 최현이라고 하는 자가 그 TF의 상황팀장이었어요. 얘들이 이런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그걸 맡고 있으면서 일부러 이재명이 대장동 몸통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윤석열을 대장동 몸통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작업을 펼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근데 그 지금 보도에 나온 거 보면은 김병욱이가 완전히 이재명의 측근이고 그다음에 그 TF 팀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 나온 김병욱 대선 공작입니다. 김병욱 대선 공작. 저번에는 김만배 대선 공작이고 요번에는 김병욱 대선 공작.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까지 6개가 지금 이제 다시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사는 거의 확실한 수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자동하고 서현동은 이미 수사하고 있어요. 수사를 시작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거기다가 권익위에서 분명히 법관은 이재명도 공범이라는 취지로 지금 보낸 거니까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하나의 그 특별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법과도 수사합니다. 이것도 거의 분명한 거 아닙니까? 쪼개기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당연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다가 김만배 대선 공작하고 이 김병욱 대선 공작도 완전히 뒤에 이재명이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6개를 수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겁니다.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자, 수사가 이제 6개를 하려면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계속 수사를 받아야 될 거고 그렇지. 많게는 두세 번은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재판으로 가면 재판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문제야. 공직선거법 위반이 작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10월이니까 공직선거법 기소가 된 것이 1년 1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270조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사를 마치도록, 재판을 마치도록 돼 있어요. 선고를 하도록. 그런데 지금 6개월에 마치도록 돼 있는 1심을 1년 1개월이 되도록 마치지 않고 있는 거야. 여기 대해서 비판이 지금 많습니다. 비난도 많고요. 그전에는 이제 격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하다가 지난 9월 달부터는 그 8일, 22일 날 원래 재판 기일이었는데 단식한다고 안 나왔고 요번에 또 13일 날이었는데 요번에도 또 뭐 국정감사 간다고 안 나오고 나서는 실제 국정감사도 안 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27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안 나오면 골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빨리빨리 끝나야 됩니다. 이 빨리 끝나면 공직선거법 가지고 434억을 민주당에서 물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여기서 확정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당대표도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피선거권도 날아갑니다. 이거 하나면 완전히 이재명을 잡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미 3월 달에 선고가 났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그러니까. 기소를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끌어가지고서 노골적으로 봐준다는 지금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이 지금 금요일마다 격주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우리가 좀 우리 자유우파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면서 계속 보도도 하고 비판도 하고 감시 견제를 해야만 이 재판이 제대로 되지 언제까지 질질 끌지 모르겠어요. 올해 안이라도 끝나면은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재명은 이제 확실히 유죄다. 그래가지고 당대표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당원 당규를 바꾸긴 했지만 실제로 재판받아야지 수사받아야지 그런 상황에서 이것만이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당대표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대장동 재판이 2번씩 받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 측에서 2번밖에 어렵다라고 지금 난색을 표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2번 안 하면 언제 재판을 끝낼 겁니까? 거기 백현동까지도 거기 지금 병합을 하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대북송금을 따로 지금 기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북송금은 이제 수원지법에다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재판 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진교사도 따로 지금 기소한다는 아니,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대법원장이 다 정리해 줘야 되는데 네. 대법원장 언제 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은 지금 공개 사건이 계속 뭉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20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또 올려도 또 보이콧하고 또 보이콧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대법 체제를 그럴 가져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지금 금방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벌써 풍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계속 가면.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그 김 선수가 11월 달 이후에는 김 선수가 권한대행이 돼요. 지금 안철수 1월 달 권한대행인데 1월 달? 네.
안철수가 예. 권한대행인데 안철상. 지금 안철상이 이제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김선수가 권한대행을 하게 돼요. 김선수가 좌파 중에 상좌파. 거기 민변 출신이니까 아주 뭐 대단한 예. 좌파. 거기는 뭐 판사도 안 하고서 대법관을 시킬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게 무슨 난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게?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이제 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다음 달이에요. 예. 헌법재판소장 임기도 다음 달이라고. 그러면 빨리 헌법재판소장 지금 지명해가지고 임명 절차 밟아야 되고 대법원장 임명 절차 밟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자꾸 안 되니까 네. 이번 강서구에서도 지친 거예요 국민. 그러면 이제 총선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 이대로 또 가잖아요. 지쳐서 우파 투파 못해. 지쳐서 이재명 감옥 안 가, 문재인 감옥 안 가, 김명수 후임 안 임명해, 이재명 저렇게 버티고 뭐 공천 다 좌지우지해. 애 들어서 내가 투표 안 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치는 이놈의 거지. 나라가 나라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애국심에 불타던 사람들도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지쳐.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저는 그 많은 표차가 났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 편이 안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쳐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감옥 편이 안 나가지 가냐 않아서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쟤네 편은 나왔는데 예. 우리 편은 안 나간 거야. 여기서 더 표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요 선거 안 하는 사람 절대로 안 해요. 평생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 아니 근데 방법이 없냐고. 이재명 감옥 보낼 방법이 없어. 이렇게 질질질질질 끌고 그러면 사법으로 끌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빨리 이제 감옥 보내는 방법.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바로 공직선거법을 빨리빨리 재판하면은 재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저 그다음에 좌파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구속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구속시키는 건 불체포특권으로 이제 막을 거란 말이야. 안 막겠습니까? 저번에는 한번 저놈들이. 아니 그 또 올려야지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아직 이제 그 영장 치지 않았던 거 있잖아요. 정자동, 서현동, 네. 그다음에 계속 쪼개기, 쳐야지, 계속. 예, 이런 거 다 그다음에 법카, 그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6가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영장 한 번도 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쳐야죠. 예, 영장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 정자동도 완전히 빼박이거든요. 백현동하고 똑같아요. 이거 인허가 봐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 이 6개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제 병합하지 말고 전부 다 6개를 따로따로 그러니까 영장 계속 다 치라 이거죠.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상한 어떤 그 영장 지각 결정이 나온 거지 수원지법 가면 다른 결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성남지청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영장을 갖다가 다시 6개를 수사를 해서 영장을 치는 방법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이 저 재판을 갖다 빨리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건데 그럼 뭐 대법원장이 독려하는 방법도 있지만 얼마든지 시민의 여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도 보니까 뭐 신문에서 그 공직선거법 1년 1개월 끄는 거 있죠? 그걸 강력하게 비판했더라고요. 강력하게 비판했더라고. 그래서 판사도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법에 어기고 법에 돼 있어요. 270조에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돼 있어. 강행 안 끝냈으니까 규정이에요, 강행 예. 규정. 이게 이제 강행 규정이 그렇죠. 강행 규정이죠. 끝내야 된다. 예, 된다.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반드시 그걸. 끝내야만 한다. 끝내야 네, 된다. 강행 규정이야. 근데 강행 규정을 어겨도 판사를 징계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어. 그래가지고 판사를 하더라도 신이 아니잖아요. 강행 규정을 어겼을 때는 판사도 강행 규정을 어긴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지 징계를 개 해야지. 같은 나라가 판사가 법을 어기는 나라가 그렇죠. 법을 안 지키는 게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개월 내에 판결 내리도록 한 돼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판사가 어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죄인들이 판사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 판사가 법을 어기는데 권순일 같은 놈이 재판 거래를 하는데 김명수 같은 놈이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사법질서를 망가뜨려 놓는데 어떻게 범죄인들을 그 판사들이 개 같은 방망이로 개 같은 판결을 하는데 우리가 따르냐고 이게 개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게? 박사님도 예?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아니 실망이 아니라 이게 나라가 이게 무슨 판사가 법을 어기는 나라인데 권순일이도 판사 아니에요. 김명수도 판사고. 그 현직 판사일 때 그랬어. 예? 야, 정말. 이게 이러면 판사의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원래가 있잖아요. 판사가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판사하면 엄청 그래. 존경받잖아요. 그냥 우리도 뭐. 그 전에는 예, 판사 우리- 존경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 예. 존경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존경을 안 해요. 개 그래서- 같은 나라가 김명수 들어온 다음에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판사가.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이거 정말 1년 1개월을 끄는 거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불체포특권 아까도 제가 이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자꾸 말씀합니다만은 이거는 없애고 이건 어떤 신분을 준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체포특권만 없었어도 벌써
얼마든지 영장을 여러 개 쳐가지고서 됐을 거야. 근데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도 영장을 칠 때 이걸 병합을 하고 이렇게 한 거야. 왜 병합을 했냐 그러는데 저도 이제 병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사들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어떤 게 생기느냐면 아 이게 불체포 특권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치면 이거 하나하나 친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불체포 특권을 써먹을 거다. 그렇다면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이 불체포 특권 요걸 넘어갈 수 있겠다. 그게 바보 같은 예, 전략이에요. 검사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이거 이런 생각 한번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장관 임명할 때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임명 잘한 건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으면 어떨까? 아, 나는 검찰총장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 아니면 실제 칼을 후두르는 예, 건 예. 법무부 장관은 칼을 못 아니, 후두르잖아요. 그럼요. 인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 그냥 똑똑한 한동훈 장관이 도끼도 있고 검찰총장을 시켜서 아주 박살을 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시킬 거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근데 법무부 장관, 예, 법무장관을 물론 잘하지만 한 건데. 근데 이제 이 사실 검찰총장이 다 주의하는 거예요. 법원하고 그러니까. 다른 점이 법원은 다 개별이에요. 아무리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너 이렇게 못합니다. 네. 근데 검찰총장은 다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수사를 이원석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네, 거야. 그렇죠. 나머지는 그 지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원석이 못하는 거야. 네. 뭐 그러면 충분히 박사님 말씀대로 이거 만약에 한동훈이 거기 갔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법무장관은 오히려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꼭 그건 한동훈이 저- 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정치 저 능수능란한 그렇죠. 사람 있잖아요. 능구렁이들이 가야 되는 능구렁이가 거야, 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근데 한동훈 장관은 능구렁이 법무이고. 아니란 말이 칼제비란 거기 말이에요. 칼제비잖아. 그래서 물론 뭐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존재감이 없잖아요. 일단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원석 총장한테 우리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안 내니까 이게 실력 부족 아닌가? 물론 일부러 안 낸 건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지만 예, 열심히 그 하는데 실력 부족 아닌가? 그리고 아니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 시장만 하지 끝이 없어. 송영길도 그러니까. 돈봉투 얘기가 언제부터요? 뭡니까 이게? 돈봉투 얘기한 게 벌써 꽤 됐어요. 예, 꽤 됐어요. 그런데 뭐 되는 게 없어. 송영길 하나 못 잡아놓고. 송영길 하나 못 잡아놓고 지금 검찰 앞에 와가지고서 조롱하듯이 시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도 뭐 몇 번 뭐 압수수색을 하느니 뭐 그다음에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야? 그 통계를 갖다가 조작했다고 그러더니 또 그것도 문재인은 입건도 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통계 이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 시작만 하지 끝을 못 보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국이도 이 수사도 사실은 뭐 이원석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옛날에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원석 총장이 들어오고 나서 시작해서 끝을 본 수사가 뭐 있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그러니까 참 아쉬움이 있는데. 아니 저 심한원 박사님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그런 거나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예? 이번에 사실은 뭡니까 이게? 지만한 박사는 사면이 안 되고 김태우만 사면이 됐잖아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영향을 미치는 그 거예요. 하나하나가 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 말씀 드렸는데 아주 뭐냐면 밀물 들어오듯이 썰물 빠지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마치 움직이는 거여서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도 어느새 이렇게 많이 물이 들어왔어? 어느새 이렇게 물이 빠졌어? 이거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착해서 네.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참 그냥 이재명 잡아넣어주나 저재 잡아넣어주나 하고 착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국민 착하다고 우습게 얕잡아 보면 안 돼. 언젠가는 폭발해서요. 여구 야구 다 둘러면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렇죠. 이게 아니 뭐 그렇죠. 하는 거예요, 지금? 여야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사실은 저 여야라 할 거 없이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자는 쪽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을 주창하는 거고 사법개혁이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회개혁이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힘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 수사도 그렇고 하여튼간에 먼저 확실하게 어젠다를 잡고 공약을 내걸고 그거를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는 그런 좀 행동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행동하는 정치가 안 되다 보니까 행동하는 수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여기 나와가지고 박사님하고 이재명 얘기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지쳐요 아주. 2년은 안 됐지만 하여튼
이재명 수사가 시작된 지는 2년이 됐고 그렇죠. 제가 여기 나와서 벌써 이 방송을 하기 시작한 지도 꽤 됐어. 1년이 넘은 것 같아. 네. 자, 그런데 1년이 좀 넘었죠. 넘었죠. 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민망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 국선 변호를 300건 이상 했거든요. 변호사 하면서. 그렇구나. 예. 이제 그건 국선 변호사는 봉사하는 의미가 그죠, 있어요. 봉사죠. 근데 국선 변호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된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돈 2천만 원 빌리고 못 갚았어.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예, 돈이 못 없어서 못 갚은 갚았을 사람. 수도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고소를 했는데 뭘로 판단을 하냐면은 네가 돈을 빌릴 때 그걸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예.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로 판단해. 예. 근데 의사는 안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으로 판단해. 예. 돈을 빌릴 때 능력이 있었다. 한 푼도 없었어. 한 푼도 없었는데 돈을 빌리고 안 갚았어. 그러면 사기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래가지고서 돈 빌리고서 못 갚아가지고 사기죄로 들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네. 아니, 진짜 나쁜 놈은 들어가야 되지만. 아니, 그런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요거 2천만 원 빌리고도 감옥 가는데 심지어 4개월, 6개월도 감옥 집어넣는다니까. 네. 집행유예 안 해주고. 네. 아니 그런데 이건 이재명은 뭐냐고. 뭐냐고 이게 수천억이고 예. 횡령 액수가 수천억이고 뇌물 액수가 얼마고 도대체. 그래서 저는 특권 계급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공화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특권 계급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운동권 특권 계급. 여러분들이 왜 자기 자식들한테도 왜 특권 물려주려고 또 그 서른 또 설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특권 계급이 만들어진 거랑 똑같아요. 선관위도 특권 계급으로 예, 특권 자식들 계급이 다 됐고, 불법 예, 채용시키고 자기 자식들 다른 공무원으로 다른 데 있는 걸 갖다가 선관위로 불러들여가지고 개 같은 나라. 예. 국회의원 새끼들은 저 특권으로 온갖 누리고 판검사들은 전관예우로 예, 누리고 다 특권 누리고. 예? 선관위 직원들은 특권으로 자식들 다 저 불법 채용시키고 국민들만 뭐 아까 2천만 원 예. 못 갚으면 감옥 보내고 감옥 보냅니다. 이거 뭐 개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게? 심지어 4개월짜리도 네. 보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4개월 같은 건 집행유예 해주고 그랬는데 지만원 박사님 5.18에 대해서 네. 역사적으로 완전히 증명도 안 된 거 학자로서 다 그렇죠. 증거 모아서 했는데 그건 감옥 보내고 증거가 똑 떨어지는 건 감옥 안 보내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에이 진짜 개 같은 나라 진짜. 아니 우리가 왜 윤석열 신드롬을 일으켰고 왜 한동훈 신드롬을 일으키는데 국민한테 답을 보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드롬을 일으켜줬어. 그렇게 열렬히 응원해줬으면 요만큼이라도 뭡니까 이게. 그 이번에 무슨 국힘당 인원 바꿨는데 대표는 그대로 있고 책임질 사람 그대로 좋다 이거. 그러면 대표가 그대로 있으면은 나머지라도 제대로 조직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황골 탈퇴해서 천막 당사로 가는 식으로 뭔가 그냥 당 재산 다 팔고 싹 다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나 선대위 체제로 예, 가든지. 비대위 체제로 갔어야죠. 아니 이게 뭐 지금 장난들 치고 이번에 있어요. 보니까 뭐 사무총장이 이만희, 그다음에 정책의장이 뭐 유이동. 아니 유이동은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이죠. 유승민 똘만인데 그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도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니 근데 이만희 의원은 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건 한번 기대를 또 해봐야. 그러면은 이번에 아예 그냥 수개표 의무화하고 사전 투표 했어요. 폐지 이것만이라도 그냥 공약으로 내걸고 그거 밀어붙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엄청 지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국민들이 의심하면 풀어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기다 아니다는 조사해보면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조사도 안 해보고 이준석 같은 자는 아니다. 네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신도 아닌 놈이. 그러니까 조사해보자는 것까지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조사도 안 해보고서 아니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물론 무조건 기다라는 것도 그것도 정치인으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라든지 수개표를 의무화하자는 것은 얼마든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그것부터 시작하라.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요. 그 이재명과 민주당은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이 잡범의 조폭의 이 종북의 어마무시한 놈들이에요. 그러면 그 놈들하고 싸우는 검찰과 대통령실은 얌전하게 정상적인 절차, 물론 법 따라야 되지만 법도 못 따르고 있잖아요. 범죄인은 감옥에 가는 게 법인데 법을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저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범죄인은 안 가고 범죄인이 아닌 사람 감옥 가고 이런 나라가 언제까지 지속되면 총선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총선 이기는 길은
이재명 감옥에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아니 예. 진짜 그러면요 폭발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애국 시민들이나 우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열렬히 응원해요. 저도 응원하고요. 강신업 변호사도 응원하고 다 응원합니다. 근데 힘이 자꾸 빠져요. 응원하는 힘이. 그러니까 요거 힘 더 빠지기 전에 이재명 감옥에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법 질서 진짜 이게 무너집니다. 이제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이재명 감옥 보내는 거 총력을 기울여야 돼. 다른 거 무슨 이놈들 강서구청장 선거 줬다고 무슨 뭐 유이동 같은 사람을 말 유승민계를 갖다가 안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뭐 버무리자고 그거 버무려서 돼요? 이재명 감옥 가면 다 해결돼요. 부탁드립니다 좀. 강신업 K4 정치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